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봉욱 민정수석의 거취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자, 앞서서 제가 이렇게 이 서부학 교수의 인터뷰 내용, 박은정 의원과 함께 발표한 이 서부학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좀 보내드렸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번 검찰개혁, 이 봉욱 민정수석의 장난질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사실상 의견 수렴은 없이 검찰이 기존에 만들어 두었던 검찰의 보관 그대로를 마치 복사라도 해서 들이민 것 같은 그런 방안이라는 게 서서히 밝혀지고 있죠. 그러니까 봉욱 민정수석은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검찰을 되살리는 역할, 검찰의 권한을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려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봉욱 민정수석을 기용을 할 때는 그 사람의 능력을 높이 샀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 봉욱은 자신의 능력을 시민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검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쓰고 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 계속 그 자리에 둘 수 있을까요? 국민주권정부, 빛의 혁명을 통해서 내란을 진압한 우리 시민들의 정부가 이 봉욱이라는 사람 때문에 더럽혀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봉욱 민정수석과 관련해서 사퇴 요구가 서서히 점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현재는 조심스러운 반응이긴 합니다만 봉욱 민정수석이 있는 한 곤란할 수밖에 없다. 개혁이 자꾸 발목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봉욱 혼자서 이런 일을 했겠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사실상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처럼 자신한테 약간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계악이 되고 있는데도 수수방관하는 방조범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됐을 겁니다. 하지만 봉욱이라는 사람의 이번 사태의 주범이라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진실이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검찰개혁안, 국무총리실을 통과한 검찰개혁안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봉욱 민정수석이 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고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되살리려고 하고 있다는 지적 계속 크게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까 서부학 교수처럼 검찰개혁 추진단, 이 자문위원들조차도 도저히 이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심지어 봉욱이 제시한 그 안이라는 것은 사실상 검찰이 그동안 숨겨왔던, 검찰이 꺼내놓고 싶어 했던 안이지 자문위원들이 거론했거나 논의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검찰에 의해, 검찰을 위해 검찰이 만든 개혁안, 아니 개혁안이 아니라 개악안이 된다라는 지적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개혁을 거스르려고 하는 봉욱, 이 사람은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유튜버들이라든지 민주진보 진영에서 봉욱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만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진짜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정부안이라고 나온 것은 법무부에서 파견된 검사들과 봉욱 민정수석이 만든 겁니다.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 6명, 여기에는 서부학 교수, 그 다음에 한동수 변호사, 이 한동수 변호사가 윤석열하고 맞짱을 떴던 대검 감찰부장이었습니다. 왜? 윤석열이가 한동훈에 대한 감찰을 하겠다고 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네가 지금 눈에 비는 게 없구나 라고 큰 소리 쳤다고 하잖아요. 그때 윤석열한테 그 모욕을 당했던 감찰부장, 바로 그 사람이 한동수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도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자문단에서 논의조차 안 된 것들이 떡하니 최종적인 개혁안이라고 나갔다. 심지어 논의된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내용까지 그대로 개혁안에 포함이 됐다. 우리는 들러리였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을 뒤집고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들러리로 세우고 봉욱이라든지 정치 검찰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대통령도 속이고 국무총리도 속이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국회조차 속이려 했다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아니, 나쁜 놈들이지, 한마디로. 정말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제시된 것이 바로 이 문서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설계 관련 문제점이라는 문건인데요. 이 문건의 내용을 보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번에 제출된 이 검찰개혁안, 국무총리실을 통과했다라는 이 검찰개혁안이 사실은 봉욱 민정수석이 주도한 것이며 봉욱의 주장대로, 봉욱의 견해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늘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결론은 처음부터 정해진 거나 다름없었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 이 위원장부터 사실 친검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검찰개혁에는 좀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안수사권은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었어요. 누구? 한양대 박찬훈 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검찰개혁은 해야 되지만 검찰의 보안수사권은 줘야 한다라고 주장해왔던 사람이에요. 사실상 개혁이라고 말을 하지만 검찰주의자나 다름없는 사람인 거죠. 나머지 사람들도 다 비슷한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16명의 자문위원 중에 10명이 박찬훈 위원장과 똑같은 사람들로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야? 6명, 이번에 사퇴한 6명, 이 사람들은 그 한마디로 구색 맞추기로 끼워 맞춰놓은 거지.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었다 라고 구색을 맞춰놓은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고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정치 검사들이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지들이 만들어 놓은 결론 그대로 가져갈 거면서 뭐 자문위원회니 시민위원회니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다 라고 말만 하는 거야. 듣기만 들은 거지. 결론은 안 바뀌는 거였고 처음부터 지들이 정해놓은 결론대로 갈 건데 지들이 정해놓은 결론을 좀 더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고 구색 맞추기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봉욱은 처음부터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 검사들이 원하는 대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다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서가 나온 것이고 대놓고 자신의 주장 그대로 반영된 그런 개혁안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들이민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문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래요. 이 문서는 사실은 검사가 만든 겁니다. 검사가 문제가 있다. 누구한테 문제가 있다? 예, 민정수석. 봉욱 민정수석이 문제가 있다. 이상한 방안을 개혁안이라고 내놓고 있는데 이거 문제가 많다라고 분석 자료를 낸 거예요. 보고 자료를 낸 겁니다. 자, 알고 봤더니 이번에 봉욱이 개혁안이라고 낸 내용은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윤석열보다 앞에 한 그 선임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총장, 이 문무일 총장 당시에 처음 제시됐던 안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 안을 이번에 다시 되새김질한 거야. 한 번 더 복사해서 또 낸 거예요. 마치 그때 나온 거를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인 양 조작을 한 거죠. 복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문위원들한테 뭐 자문도 받았고 뭐도 했고 이렇게 쇼만 한 거예요.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 했다는 거죠. 개혁이 아니라 개악인데 개혁을 하는 것처럼 무늬만 맞춰 놓은 겁니다. 이게 이번에 드러난 거죠.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봉욱 민정수석은 지금까지 넉 달 동안 시간만 끌었다는 겁니다. 검찰개혁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지난 9월이죠.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약 넉 달입니다. 넉 달 동안의 시간 동안 봉욱은 전혀 새롭지도 않은 복사만 하면 되는 안을 새로운 것인 양 들고 나온 거예요. 넉 달의 시간은 그냥 보내버린 겁니다. 자신들이 엄청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쇼를 한 거지. 엄청 열심히 뭔가를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시간만 끈 겁니다. 검사들이 이런 거 잘해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2016년, 2017년에 박영수 특검, 그러니까 박근혜 그 국정농단 특검, 그때 박영수가 그때 특검을 만들었잖아요. 그 당시에 특검에서 일했던 어떤 분의 얘기입니다. 이분은 특검에 여러 차례 파견이 됐던 모양이에요. 일반 검사관이 일반 직원인데 이분이 기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했느냐. 야, 내가 지금까지 특검에 여러 번 파견돼 봤는데 이번처럼 빡센 특검은 처음이다. 왜? 그 전에 특검은 사실 놀았다. 수사? 아니야. 수사 안 했다고. 놀았다 이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특검이 결론이 뻔했던 거예요. 그나마 국정농단 특검은 뻔한 결론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특검은 검찰이 한번 수사를 한 건데 그 수사가 너무 부실하고 공정성에 의심이 된다는 이유로 다시 재특검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했나 안 했나 점검만 하는 식으로 해서 끝났기 때문에 놀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맨날 놀았대. 그런데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은 검찰의 수사가 없었죠. 그러니까 빡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검사들은요, 자기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결론을 뒤집지 않는다는 겁니다. 뒤집을 수도 있는 것처럼 흉내는 내는데 마치 분위기 조성은 많이 하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은 원래 했던 얘기랑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호 특별조사단 기억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때 새롭게 만들어진 그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면서 검찰이 새롭게 만든 그런 특별수사단 만들었던 기억하시죠? 그 특별수사단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원래 검찰이 내렸던 결론과 동일한 결론이 나옵니다. 달라지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마치 엄청난 걸 할 것처럼 일부러 그 분향소 가가지고 방문하고 유족들 찾아가가지고 의견 듣는 척하고 했지만 결론은 똑같았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만 보냈을 뿐 결론은 똑같은 거야. 이 검사들이 전형적으로 늘 쓰는 수법입니다.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이 반복된 거죠. 시간만 끌었어. 마치 엄청나게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흉내만 낸 겁니다. 우리는 여기 완전히 속은 거예요. 넉 달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겁니다. 주범이 누구냐고요? 봉욱이지, 봉욱.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봉욱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봉욱이 바로 이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고 하고 있다. 사실 이재명 정부의 지상 과제 중 하나가 검찰개혁입니다. 윤석열의 내란 왜 생겼습니까? 검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윤석열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에 오릅니까? 문재인 정부를 무력화시키면서 그래서 지가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니에요. 이미 윤석열의 내란은 검찰총장 시절 때부터 진행이 돼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검찰을 개혁해야만이 또 다른 내란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주시민들이 몸으로 체득한 결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체득한 결론을 봉욱이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봉욱 그대로 둬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많은 곳에서 봉욱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봉욱이 물러나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일부 참모진이 봉욱에 대해서 쉴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김남준 홍보수석인가요? 이 사람이죠. 봉욱 살리기에 나선 거예요. 근데 보니까 봉욱 살리기에 나선 참모진들은 선거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더라.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다. 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봉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쉴드를 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들이 적과의 동침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유시민 작가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민주당이 지금 빠르게 문제가 좀 생기고 있다. 권력을 잡으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일을 안 하기 시작하더라. 갑자기 사람들이 보수화되고 수구화되더라. 지금 민주당이 딱 그런 상황이고 일을 안 한다. 자꾸 청와대와의 협의를 해야 되네, 뭘 해야 되네 하면서 시간만 끌고 일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 자, 저는 여기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평소 그렇게 개혁이나 민주주의에 열정이 없어 보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물러 쫓아내야 될 봉욱과 같은 적폐들, 이 봉욱과 같은 적폐들과 편을 먹은 것 같은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문제예요. 달리 말하면은 그만큼 봉욱 민정수석의 입지라든지 봉욱 민정수석을 내보내야 한다라는 압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봉욱만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누구도 문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문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요즘 대놓고 검찰 편을 들기 시작했죠. 검찰 구성원을 모두 범죄자라고 보지는 말아야 한다. 아니, 근데 누가 그렇게 봅니까? 누가 검찰 구성원들이 다 범죄자라고 했어요? 검찰 구성원이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같은 놈이 다시 나오지 않게 하려고 개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자,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겉으로는 검찰 개혁에 동의하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상 속내는 전혀 달랐던 민주당 내 국회의원들도 한 명, 두 명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봉욱 때문에 불거지게 된 검찰개혁 논란이 마침내 민주당 내에서 정풍운동, 민주당 내에 반개혁적 세력들을
정리하기 위한 어떤 계기로 작동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영상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보안수 사건 한번 잡아가. 고생이 많죠. 아니 그거 뭐야? 저 관계를 끊겠다고 그러시는데요? 잘 보안사건 전속론자죠. 아니 나는 보안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좀 어떻게 수사 관계를 좀 어떻게 할지 좀 잘 좀 같이 고민해 주세요 좀. 그게 경찰은 그냥 팍 때려 쏠잖아. 검찰 잘못을 인정을 좀 해주셔야지 저희가 거의 논의를 이어지지. 잘못됐다고 얘기해줘. 너무 잡아. 보안수 사건 한번 좀더 꾸지 마요. 제가 검찰 오적에 쌓인 검사 출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아닙니다. 여튼 잘 어떻게 지금 박규태 의원은 보안수 사건 찬성해요. 아닌데 그냥 다른 안들 처음부터 어떻게 협력 관계를 갖고 사건을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냥 경찰한테만 다 맡길 수가 없잖아요. 다 맡기면 되지 왜 뭐. 아니 그래. 너무 부실한 거 많잖아 사실. 검찰만 쳐다보면 조선은 안 되는데요.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면은 아니요,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할 국민을 부분이 내세우는 아니에요. 국민을 볼못 내세워가지고 국민을 속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어떻게 국민을 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대부분 하고 있어요. 민생 범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그가 그냥 그걸로 끝내갖고서 그냥 장관님 킥스를 바꾸시면 돼요. 킥스의 사건부에 검사가 사건이 안 사라지게 하시면 돼요. 빨리 가. 장관님 그 검사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아니, 거기에 따라가시면 안 절대 그렇지 돼요. 않습니다. 절대 그건 오해시고요. 킥스의 검사 사건부에 사건이 안 없어지게 하시면 돼요. 박은정 화이팅! 제도로 보완할 수 있는 걸 수사기소 분리를 무너뜨리시면 안 돼요. 좀 더 꾸지 마. 자, 박균택 의원이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면 검찰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 저는 국민의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한테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검찰한테 얼마나 당했는지 아십니까? 검찰이요, 정말 택도 안 한 거 가지고 사람 괴롭히는데, 아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옛날에 KBS 여기자 건으로 되게 한번 논란된 적이 있습니다. KBS 여기자가 그 검찰하고 유착 관계가 좀 있더라. 특히 이제 그 여기자 이름이 그 한울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기자가 외모가 좀 괜찮기 때문에 검사들이 좀 많이 정보를 흘렸다. 예.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뭐라고 그 수사를 한 줄 아세요? 성희롱이래요, 이게. 좋아요. 성희롱이라 쳐. 근데 성희롱은요, 처벌 조항이 없어요. 말만 가지고는 처벌이 안 돼. 근데 검찰에서 수사를 했다니까? 처음에 경찰에서 수사를 했어요.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이거를 검찰이 가져갔다? 검찰에서 또 수사를 했어. 그거를요, 4년인가 수사를 했어요. 에? 참네. 기가 차서 막. 아니, 그러면, 진짜 기가 차서, 최종적으로 어떤 검사가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가만히 보더니, 이거는 여 기자가, 그 한우리 기자가 그 명예훼손을 당한 게 아니고 검사가 명예훼손 당한 건데요? 허허허 이랬다고. 근데 KBS가 나를 명예훼손, 그 성희롱 이래가지고 고소를 했어. 근데 그걸 4년을 끌었다고. 검찰 보안 수사권 가지고. 미친 짓 아니에요, 이거? 무슨 보안 수사권 수사하고 있어, 이씨. 그게 인권이야? 그게 인권이냐고. 인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씨. 또 있어요. 저 한동훈 딸, 그 입시 비리 제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동훈이가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어. 그거 경찰에 가가지고 조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경찰, 그 조사 나중에 검찰이 가져가가지고 보안 수사한다면서 한참 끌었어. 그거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작년. 그치.
작년이구나. 재작 2024년까지 계속 시비를 털었어요. 예? 막판에 제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검사한테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아, 기소하려면 기소하세요. 나는 이 건에 대해서 대응 안 할 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사건이 종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기가 차지 않아요? 또 있습니다. 저기 누구야? 김상진인가 하나 있죠. 그 극우. 김상진이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요, 2022년인가 21년인가 하여튼 그 추석인지 설날인지 하여튼 무슨 명절날인데 그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이 김상진이를 비롯한 극우 단체들이 그 여러분 저기 그 종로 그 광화문에 있는 소녀상 아시죠? 소녀상으로 몰려가요. 그래서 소녀상을 뭐 허를 하는 동 어쩌는 동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그 김상진이가 이렇게 그 학생들 위협한 적도 있고 막 그래요. 뭐 차를 막 몰고 봉고차를 몰고 간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관련된 내용을 제가 현장에서 보고 그거를 그 뉴스 제가 이 오밤중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상진이가 저를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것도요, 참네. 그것도 내가 검찰까지 불려가가지고 조사받았다니까? 네, 진짜. 아니,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소녀상을 지켜야 된다. 소녀상을 공격하는 자들, 이 친일파들을 비판하는 방송을 했는데 그걸로 내가 명예훼손 조사를 받았다고요. 에? 검찰에서. 참네. 아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무슨 뭐 인권이요? 국민의 인권이요? 인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 진짜. 아이고. 자, 제가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정한 것이 봉욱 민정수석의 거취 논란이었습니다. 하지만 봉욱 민정수석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정성호, 박균택 등 이 검찰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들에 대한 거취도 이번에 좀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면 뭐 어쩌고 어째요? 나는 뭔데 그러면? 지랄하고 자빠졌네요. 확 그냥.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좀 촛불을 들고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성호나 봉욱 같은 자들이 이 개혁을 어디로 좀 끌고 가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우 참.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니